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8일 오후 3시입니다.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 포기 지시를 따른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 낸다고 하던데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합니까? 이 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방금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어서 그는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징징대지 마십시오. 불법 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 가야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권력 오더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뭡니까? 폐부를 찌르는 비수와 같은 글입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금방 올렸네요. 대장동 사건 핵심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7일 자정까지 검찰 지휘부가 제출을 막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수사팀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당하고 전례 없는 항소 금지 지시를 받았다고.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서는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됩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법은 2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도 사실상 포기되었습니다. 국고 환수의 길이 막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압니다.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 법치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요란한 선언이나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란 말로 포장되어 무너집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외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연관된 수사도 하고 공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공소 취소를 요구하거나 항소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대상인 불의입니다. 페미니즘을 외치던 자치단체장들이 성추문으로 벌받고 정의로운 척하던 법대 교수가 입시 비리로 감옥 가고 내 집 마련했으니 젊은 세대는 집을 사지 못하게 막아서는 세상.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는 제대로 2심 재판도 안 받게 만드는 세상.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내로남불 유니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8일 오후 3시입니다.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 포기 지시를 따른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 낸다고 하던데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합니까? 이 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방금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어서 그는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징징대지 마십시오. 불법 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 가야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권력 오더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뭡니까? 폐부를 찌르는 비수와 같은 글입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금방 올렸네요. 대장동 사건 핵심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7일 자정까지 검찰 지휘부가 제출을 막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수사팀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당하고 전례 없는 항소 금지 지시를 받았다고.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서는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됩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법은 2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도 사실상 포기되었습니다. 국고 환수의 길이 막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압니다.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 법치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요란한 선언이나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란 말로 포장되어 무너집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외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연관된 수사도 하고 공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공소 취소를 요구하거나 항소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대상인 불의입니다. 페미니즘을 외치던 자치단체장들이 성추문으로 벌받고 정의로운 척하던 법대 교수가 입시 비리로 감옥 가고 내 집 마련했으니 젊은 세대는 집을 사지 못하게 막아서는 세상.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는 제대로 2심 재판도 안 받게 만드는 세상.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내로남불 유니버스입니다.